네, 안녕하세요. 완판녀의 강혜단입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위기에서도 당연히 기회는 존재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 기회가 좀 선택지가 다양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 주택 취득을 현재 좀 고민하시는 가장 큰 포인트 두 가지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지금 바로 해보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주택을 투자를 해서 결국에 나중에 더 큰 가치를 한번 누려보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청약이죠. 청약은 청약 통장의 말 그대로 일정 금액과 예치금을 만들어 놓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건데, 청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새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들 활용을 했던 제도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청약에서도요,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 특별 공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또 보고 계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뭐 대상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 평형대로 가능했던 부분이고, 공급 물량이 건설량 25% 내니까는 비중이 꽤 있는 편이죠. 대상자가 생애 최초,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정해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고, 자격 요건은 당연히 무주택 세대원이라는 거고요. 세대원 전원이 뭐 분양권이라든지 주택 등을 아예 소유한 적이 없었던 분에 한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뭐 소득과 자산 기준은 일정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좀 요건들을 충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가점제로 진행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가점제는 이제 좀 가점이 좀 낮은 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좀 작았던 부분인데, 이런 특별 공급을 통해서 신축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서 많이 또 보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현 정부의 근데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발표가 되었던 주택공급 대책과 맞물리면서 같이 청약제도도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행의 그런 기준보다 오히려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평형대가 가점제 100%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개선이 결국에는 뭐 다음 달에 이루어져서 발표를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대죠. 소형 평형은 가점제 50%, 추첨제 50% 진행을 하고, 이게 좀 더 세분화돼서 소형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가점제를 좀 더 늘리고 추첨제를 좀 더 이제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2, 3인 가구, 어떻게 보면은 세대 구성원이 좀 더 많은 그런 좀 더 큰 평형대는 가점제를 이제 더 늘리겠다. 좀 더 현실에 맞게끔 1, 2인 가구에 적합한 것들은 추첨제 비율을 늘려주겠다라고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청약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청약도 물론 시장에서 100%다 반기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뭐 이런 뉴스와 헤드라인들도 많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청약 불패가 조금 이전에 말이 없다. 수도권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미분양이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서울도 드디어 미분양이 많아졌는데 그게 이제 10배 이상 가량 늘었다라는 이런 헤드라인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그래프 상으로 현황을 보시면 2022년 월별 미분양 주택 현황이죠. 이게 최근에 지금 전국 단위나 뭐 수도권, 서울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물건이 쌓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올해 좀 미분양됐던 근데 주택 상당수가요,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 원룸형 오피스텔로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일반 아파트로 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를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미 있는 구축의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로 분양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좀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됐던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좀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예시를 한번 살펴본다면 서울의 민간 미분양 주택 현황인데 6월 말 기준이에요. 서울에서 일단 미분양이 가장 많이 됐던 구 1위가 강북구고 2위가 마포구였다라는 건데,
이 마포구에서 사실은 지금 한 200가구가 넘는 미분양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모두 빌리브 디 에이블이라는 단지 한 곳에서 다 미분양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세계 건설이 짓는 그런 단지였는데 50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불과했는데도요. 분양가가 7억 후반에서 많게는 13억 후반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고분양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아닌 것도 미분양이 있지만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미 그 미분양이 나왔던 지역들을 한번 보시면요. 가격대가 강북구라든지 도봉구, 노도강 라인으로 불리는 서울의 조금 외곽 지역들이나 아니면 구로구 라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분양이 이루어지니까 그 이전의 규제를 분상제 적용을 받기 전에 이미 좀 허가가 이루어지고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서 분상제를 피했던 단지들이다 보니까요. 구축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대가 더 훨씬 비싸게 분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그래도 어쨌든지 결국에는 좀 신축의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제도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는 당첨이 되더라도 이미 너무 높은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걸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또 주택 유형도 아파트가 아닌 부분이 또 존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또 조금 혼란스럽고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반면에 사실은 소액 투자는 그에 비해서는 좀 좋은 입지들을 들어갈 수 있음에도 가격대가 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많고 더 이곳을 좀 집중을 한번 해보셔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이미 완성된 그런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긴 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이 대부분은 현재 나오는 8.1년인데 여유롭게 요즘은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전에는 주택 재개발을 좀 들어갈 때 대부분이 좀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 등 관처 이유 등 좀 이런 중간 단계 이후로 안전할 때 들어가고 좀 어느 정도 윤곽과 가닥이 진행된 상태에서 주택 재개발지에 대해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런 단계 때 들어가려면요 투자금이 굉장히 너무 비싸요. 왜냐면은 전체 그런 우리 기간 중에서 중간 단계 이후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로만 최소 7, 8억대 이상 정도가 들어가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좀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중간을 들어가고 싶어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최근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좀 더 이전 단계인 초기 단계 때를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초기 단계 때도 물론 동네와 또 지역마다 좀 편차는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주택 재개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소액으로 한 1, 2억대, 많아봤자 2, 3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기 때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런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기간은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요. 이 좋은 입지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또 중간중간마다 단계 상승하는 그런 폭이 다 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또 수익을 더 단계 크게 누려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 때 좋은 곳을 들어간다라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좀 지역들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로만 따지면 우리가 서울에서는 사실 3도심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크게 대표적으로는 도심지 내고 여의도나 영등포, 강남 등 이렇게 3도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액대가 소액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여의도나 영등포 지역을 보시면요. 여의도구 투자나 거주 목적 등 다 가능하고 아니면 영등포에 지금 역세권 개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억대나 5억대인 거고 이게 매매 금액이 이렇다라는 거고 임대차라든지 월세라든지 아니면 전세 수요를 또 맞추게 되면요. 투자금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우리가 이런 도심지도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도심지에 가장 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청파동이라든지 재개발짐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좀 저렴하고 용산에 지금 국제업무지구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는 그런 좋은 아주 센터인 그런 노른자 땅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뭐 한 5억대 정도로 좀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근데 용산만 그렇냐, 도심지만 그렇냐? 아닙니다. 강남도 충분히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강남 역삼역이죠. 역삼역 인근은 뭐 상업지와 당연히 업무시설 등을 배우 수요로 존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좀 저렴하고, 이런 지역들은 그리고 또 전세도 물론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형성돼 있어서 투자금이 더 저렴해요. 그리고 뭐 GBC 센터, 복합환승센터 등 이런 강남과 잠실 일대에만 향후, 강남에만 지금 GBC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증가할 거고, 잠실에는 또 마이스 복합산업단지 등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니까 이곳 일대도 향후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들어서게 될 아주 대규모 그런 복합시설들이 예정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금액대가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서울의 아파트보다 오히려 빌라의 비중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 이전에는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와 빌라의 매매 비중이 이 차이가 결국에는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는 굉장히 높은 금액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진입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 반대로 빌라는 아직까지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큰 개발 가치를 좀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이게 또 최근에 또 거래 비중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요즘은 지금 주택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거래도 없다, 거래가 절벽이고 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는 여전히 비중이 더욱더 커지고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2019년만 하더라도 아파트 대비해서 빌라의 비중이 굉장히 좀 작았어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던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2022년이 5월까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65.9, 어떻게 보면 66%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미 뭐 빌라가 아파트 대비해서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수준까지 됐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빌라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빌라를 좀 진입을 해봐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조금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아직까지 금리가 좀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9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에서 6%대 초중반대로 나오는 건데, 지금 또 미국이 지금 최근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한국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연히 7%를 뭐 무조건 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지금 미국의 뭐 물가라든지 물가가 조금 안정되어 있는 그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인상이 될 가능성이,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이 이렇게 조금 아직 잡히지 않았고 높은 금리를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 시장보다는 빌라 시장이 조금 더 규모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1, 2억대로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1억 이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좋은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서울의 3도심 안에서도 내가 근데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려면 그 3도심의 지금 아파트 금액이 물론 구축에 한정되겠지만은 그래도 금액대가 최소 15억에서 20억대를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뭐 아파트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10억 이하로 떨어지겠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빌라는 5억 이하, 아까 보셨던 5억대라든지 또 그 더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가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빌라로 사지만 나중에는 충분히 아파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예정지를 내가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최종 재화가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적게 들어가서 결국에는 큰 가치, 몇 배 이상의 가치를 누려볼 수 있는 게 바로 빌라 시장이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이런 지역들을 또 많이 보시고 계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